MBN 모던 패밀리 기획 제작 MBN 연출 서혜승과 대배우 김혜자의 엉뚱한 매력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21일 방송된 MBN 모던 패밀리 18회는 평균 2.8%, 최고 3.5% 닐슨 코리아 유료 방송 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주 박원숙의 절친으로 깜짝 등장한 김혜자의 본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져 전주 대비 시청률이 수직 상승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 이날 방송은 박원숙과 김혜자의 2일차 남해 데이트 현장과 미나의 엄마 장무식의 70대 리얼 신혼라이프가 전파를 타며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김혜자를 자신의 남의 집으로 초대한 박원숙은 예쁘게 장식한 아침 식사를 함께한 후 김혜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던 투피얼이 정원으로 향했다. 배루 사이의 궁전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에 김혜자는 황홀함을 감추지 못했고 박원숙은 전용 사진사가 되어 연신 셔터를 눌렀다. 두 사람이 편백숲에 앉아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혜자는 갑자기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담배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해명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수반에서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찾기 시작해 이 언니는 중국집에서 돈가스 찾는 스타일이라는 박원숙의 팩트 폭격이 이어져 웃음을 안겼다. 이후 카페에 도착한 박원숙은 김혜자를 위해 참돔회와 멍게 비빔밥, 파전으로 점심 한상을 차렸다. 반찬으로 나온 하트 모양 계란 프라이를 본 김혜자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물은 후 곧 박원숙이 본인 앞에서 배달을 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터. 결국 나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해라는 말과 함께 이거 정말 고질이야 라고 자폭성 발언을 덧붙여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다. 점심 식사 후 팥빙수 디저트를 나눠 먹던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혜자는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를 아들이 사줬다고 말하며 아들이 아빠를 닮아 다정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던 박원숙은 의상을 전공하는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등록금을 대주려고 했더니 장학금을 받아 필요 없다더라. 손녀의 기억 속에 좋은 할머니로 남고 싶다는 속내를 전해 가슴 찡한 뭉클함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남해 바다에서 눈이 부신 순간을 카메라로 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 마무리됐다. 김혜자는 21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모던 패밀리에 출연해 자신의 장례식 사진에 대해 속내를 드러내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김혜자는 1년에 한 번씩 영정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혜자는 자신처럼 귀찮은 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매년 찍겠느냐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혜자는 자신이 예쁘게 찍힌 사진을 보며 이걸로 영정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정도의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박원숙은 나도 이면식 씨와 같이 안 사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 자꾸 물어보길래 나중엔 친하지만 같이는 안 산다라고 박원숙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붙여놓았다고 밝혀보는 이들의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제작진은 처음엔 관찰 카메라를 낯설어 하던 김혜자가 나중엔 카메라에 먼저 말을 걸거나 장난까지 치며 인간 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드라마가 아닌 예능으로도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김혜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긴 세월을 탑으로 살아온 멋지신 분, 담배를 피우건 말건 멋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어쇼는 김혜자가 금연하게 된 일화를 공개했다. 유수경 연예부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34년 동안 지독한 담배 중독 때문에 고생했는데 딸 덕분에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혜자 선생님은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침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김혜자 선생님은 내가 혹시 무슨 병에 걸렸나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사실 엄마의 금연을 위해 100일간 새벽 기도를 했다고 얘기했다더라. 이 말을 들은 김혜자 선생님은 그때부터 금연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안진용 문화부 기자는 대중이 김혜자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안건 비교적 최근. 이것을 먼저 캐치한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했다. 그는 1992년 봉 감독의 사무실이 서울 홍대 쪽에 있었다.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김혜자 선생님이 살던 자택이 보였다. 그때 김혜자 선생님의 이미지는 국민 엄마인데 마당에 나오셔서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태우시더라고 했다.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른 김혜자 선생님의 모습을 자신이 먼저 발견했고 꼭 저 분이랑 내가 영화를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마더라는 영화를 기획해서 촬영 4년 전부터 설득해 캐스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자는 지난 1일 열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당신의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눈이 부시게 송명대사로 수상 소감을 대신해 깊은 울림을 줬다. 6월 21일 방송된 MBN 모던 패밀리에서는 남해를 방문한 김혜자와 박원숙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혜자는 아들을 언급하며 이 모자 아들이 사줬어라고 자랑했다. 김혜자는 모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 빼고는 잘 안 쓴다고 말했다. 김혜자는 췌장암 때문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이 됐다. 이후 김혜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숙이 28년간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얼마나 갔냐고 묻자 김혜자는 30번 다녀왔다고 말했다. 박원숙이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30년간 CF 찍었으면 빌딩이 3개는 있어야겠다고 말했고 김혜자는 아무것도 상관없어라며 웃었다. 김혜자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안 한다. 아들이 있으니까 맡긴다. 라고 답했다. 배우 김혜자는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의 열연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한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70대 노인 혜자의 시선에서 되돌아본 그의 삶은 때론 행복하기도 때론 불행하기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던진 오늘을 살아가라는 혜자의 충고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선물이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혜자의 감동적인 마지막 내레이션은 어찌 보면 삶을 바라보는 인간 김혜자의 따뜻한 시각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영정사진도 준비해놓았죠.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평가받고 싶어요. 2011년 제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한 뒤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혜자가 한 말이다. 그는 처음엔 수상을 거절하려 했다고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생각을 고쳐먹은 건 상금 3천만 원이란 크나큰 유혹 때문이었다. 이 돈으로 케냐 소말리아 난민촌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전과 기근을 피해 목숨 걸고 난민촌에 왔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먹이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992년 여름 민간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권유로 여행삼아 간 에티오피아에서 지옥보다 더 비참한 현지인들의 삶을 목격한 충격은 김혜자의 삶을 봉사의 길로 이끌었다. 이후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비싼 핸드백을 사려 할 때 이 돈이면 500명의 아이들을 하루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10명의 아이가 1년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라며 계산하는 버릇이 생긴 그에게 전 세계 각지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일은 또 다른 일상이 돼버렸다.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일하는 그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 10여 년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2004, 인쇄 전액과 CF 출연료, 방송 출연료를 기부하는 등 30년 가까이 자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해외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김혜자의 책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태백 꽃대말 공부방은 2005년 세워져 태백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교육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했다. 김혜자에게 국민 엄마 외에 전 세계 빈곤 아동의 엄마라는 또 다른 별명이 붙은 이유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그는 자선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배우라는 직업은 굉장히 화려한 직업입니다. 나의 진정한 내면이 아닌 어떠한 겉모습과 연기력을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기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나를 봉사와 나눔을 통해 찾게 됐습니다. 내가 뒤늦게 발견한 삶, 그것이야말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이 더 행복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만난 가난하지만 영혼이 아름다운 이들의 눈망울이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담겨지게 됐습니다. 내 삶은 변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됐고 홀로 있을 때도 진정한 의미에서 나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내게 운동은 아프리카 봉사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내가 서울에서 한 고민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로 느껴져요. 깨끗이 씻겨져 오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는 가슴 아파 울지만 올 때는 좋은 생각만 하다 오게 된답니다. 사실 봉사라는 말도 부끄러워요. 그건 봉사가 아닌 나를 구원하러 가는 거니까요. 김혜자는 2015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아프리카 아이들 103명에게 3만 원씩 보내는 것도 2019년치까지 미리 내놓았다고 했다. 제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돈이 생기면 아이들 것부터 챙겨줘요. 그게 제일 걱정되니까 전 세계 빈곤 아동의 엄마로서 김혜자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일까?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옷과 음식이라면 세상에 헐벗고 배고픈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갈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그의 태도는 연기에서도 빛을 발한다. 오랫동안 출연했던 조미료 광고의 찰진 명대사이자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도 등장했던 그래, 이 맛이 하는 갈수록 섬세해지고 울림이 커지는 56년 연기 내공을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사랑이 뭐길래 전원일기의 따스한 엄마 말고는 거기서 거기인 일상적인 엄마만 수도 없이 해. 연기는 물론 삶에서도 지쳐있을 때 그는 과감히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택했다.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구해줄게라는 대사에 응축된 동물적 모성은 국민 엄마 이미지에 묶여있던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한 그의 행보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에게 연기란 무엇일까? 그는 2014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연기를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저의 삶 자체지요. 신략 같더라도 사람들에게 아직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작품도 그런 관점에서 골라요. TVN 디어 마이 프렌즈, JTBC 눈이 부시게 등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통찰을 보여주는 드라마에서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그의 명품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작품을 고르는 안목과 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변함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희망이란 단어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감동적인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굳이 드러내거나 내세우지